국채, 그다음 외채,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본을 빌릴 때 그 드는 비용, 그다음에 그 예비 이제 그 보장이라 해가지고 빌릴 때 얼마를 보장을 해주는가 네. 그런 네 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그걸 네. 종합한 거예요. 상당히 믿을 만한 거죠. 예, 그렇겠네요. 네. 근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3위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네 가지 항목이 있다면은 강약이 있잖아요. 그걸 강약을 또 표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빚을 얻어오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요. 그만큼 신용이 있다는 거죠. 네. 그런데 국채하고 외채를 비교해 보면 국채가 좀 많은 편이고 외채가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3위가 되니까 이 주관제 평가는 매우 건전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요.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하고 부채 비율이 40% 정도라고 얘기하면요. 당장 정부가 힘을 얻고 봐라. 은행이 이렇게 건전하다. 따라 써도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.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네. 이것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죠. 네.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일본이 부채 비율이 240%라고 나왔잖아요. 맞아요. GDP 높죠. 였고 네. 근데 우리나라는 40%니까 별거 아니다. 괜히 위험하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일본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. 240%인데 그중에 85%를 일본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대요. 근데 그게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갖고 있는 거죠. 네. 그냥 85% 된대요. 근데 그거를 중앙은행이 처분할 수 있거든요. 언제든지.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이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또 85% 정도를 정부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을 팔 수 있대요. 또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70%로 확 줄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보기와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은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2차 대전 때 부채 비율이 259%였어요. 그런데 80년대에 한 뭐 30몇 %로 줄거든요. 그러면 우리가 2차 대전 때 영국을 보고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다. 위험한 나라구나. 아무도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죠. 그렇잖아요. 지금 이제 영국은 한 80%에서 90% 정도 됐는데 그럼 영국도 위험하냐?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국가가 정부가 최대 바이어가 될 거예요. 돈이 가장 많기 때문에. 그럴 경우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분석되고 종합적으로 판단돼야지 단순히 부채 비율이 얼마 안 된다.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전한 나라 아니냐. 66개국에서도 3위다 우리나라는. 이런 단순 논리가 등장할까 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.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경제 수역에 약간 위험한 점이 있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쉽게 말씀드리면 빚을 얻어서 내가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 빚은 별거 아니다. 이런 거예요, 논리가. 근데 문제는 지금 빚을 내서 장사가 잘 되느냐는 거죠. 그래서 지금 IMF가 예측하기로는 올해 전 세계에서 GDP가 마이너스 11% 감소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러면 돈을 빌려도 장사해서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런 얘기를 경제수석이 그 민주당 당선자들 앞에서 할 수 있느냐?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.